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8일입니다. 요번 달 말까지 하반기 입찰 진행이 있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참여 내역서를 접수를 받죠. 조금 서둘러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시장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 아니면 기존에는 시장이 어떤 방법으로 변해왔다, 또는 우리의 예상으로는 어떨 것 같다. 왜냐하면 기존 시장들이나 S&P나 REC가 변해오던 시장들을 봤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10명이 모여 있으면 10명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매니저가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정답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의견을 듣고 참고해서 결정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 드리는 게 저희로선 최선인 거죠. 이거를 제 말이 정답이니까 이렇게 가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이렇게 바뀌어 왔다 정도는 파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영상을 준비를 하고 우리의 얘기들과 틀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누군가 질책을 하시면 아우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틀릴 때가 있네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조차도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지 않으면 되돌아보았을 때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평가하는 거지,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그 어떤 것 하나도 어떻다, 답이 이렇다라고 평가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희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시장을 얘기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정도, 여러분께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하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정보라는 건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거고, 그 이외에 저의 의견이 포함되는 것들은 그냥 이 친구의 의견이 이 정도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입찰 때마다 이런 얘기를 변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저도 되게 안타깝고, 시장이 조금 예측 가능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인다면 이런 얘기들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항상 시장이 예측하기가 어렵고, 또 우리는 외부 요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 하나 요것만이 정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시장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더욱더 저희 같은 사람들의 의견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지? 야, 입찰을 그래도 10년 이상 꾸준히 참여했던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라는 것들이 궁금하실 수 있다 보니, 그런 정보가 없는 분들한테 저희의 의견은 어떻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고작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시장 상황 한번 알아보고요, 우리 입찰 내역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REC는 31,900원이 화요일날 거래가 됐다가 33,100원 까지 종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33,100원에 판매를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죠. 그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고, 누군가 특정한 사람들만 비싸게 팔 수 있는 거 아닌가? 정보가 있는 사람들만? 그런 게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P가 선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장기거래 계약이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은 그나마 조금 나은 상황이 아니었겠냐 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이 10월 8일인데 REC 현물 시장은 변동이 없습니다. 9월 17일 이후에 누군가 4만원에 단 한 건의 거래로 128장의 REC를 판매해 놓고 그 이후에는 판매 거래가 올라오지 않다 보니, 야, 누구는 4만원에 파는데 우리는 3만원에도 안 팔려 라고 얘기하는 시장이 계속 반복되어 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시장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과연 이 시장이 공정한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뿐만,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 친구가 제일 불만이 많나 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 시장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바라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나 참여하시는 분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 예측 가능한 산업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하반기 입찰 내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제나 얘기하듯이 입찰은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느냐 라는 것들이 저는 제가 가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고정가격 경쟁계약 입찰 선정 결과에 대한 본인 이외의 정보는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라고 명시함으로써 우리가 참여를 했는데 얼마에 참여를 했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몇 점을 받았는지, 이 점수를 제대로 받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딴 사람은 나보다 높은 금액에 선정이 됐는데 왜 선정이 됐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결과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저 사람이 나보다 10원, 20원 선정이 높게 됐으면 아, 객관적으로 이런 자료 때문에 저 사람이 높게 선정됐구나 라고 납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납득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입찰 내역이나 평가 내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개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 상반기에 입찰 결과를 발표를 한 것 보면 그냥 평균가 얼마라고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평균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최고가와 최저가의 갭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평균가는 그 사이에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고 그 내역에 대해서 조금 더 투명하게 객관화할 수 있는 자료로서 공개를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공고 용량은 2200메가가 나왔는데 용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때도 제가 가졌던 불만은 그겁니다. 3메가 이상의 대규모 발전소에 대해서 한 건이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는 선정 금액을 발표를 안 했죠. 왜 안 했을까요?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들은 다 평균가를 공개를 했는데 그것만 안 했어요. 한 건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 했다? 비겁한 변명이죠. 얼마에 선정이 됐고 어떻게 됐는지 공개를 했어야죠. 그래서 수십 메가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자가 특혜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은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그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게다가 발전사들 개별 입찰도 있다 보니까 더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설비 규모별 입찰 구간을 지금 100km 미만에서 우선 선정과 100km 500, 500에서 3메가, 3메가 이상으로 나눠놨고 그조차도 신규 시장, 기존 시장으로 바꿔놨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느 시장에 들어가서 참여를 하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일반 선정 A, B는 설비 규모별 구간 간 기존 설비 시장과 신규 설비 시장 간 경쟁률이 유사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접수 용량 결과를 토대로 구간별 선정 용량을 결정을 하겠다. 고민은 하고 있는 거죠. 입찰을 하면서 항상 이쪽의 금액들이 너무 높아지고 이쪽은 불합리하게 너무 낮아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고민을 함으로써 자꾸 무언가를 끼워 맞추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 사업자들이 혜택을 못 받은 게 있다면 기존 사업자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가지고 가면 되고 그 기준을 올바르게 만들어서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받아보고 우리가 조절을 할게. 일단 참여를 해봐. 우리가 받아보고 거기에 맞게 조절을 할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렇게 써놓고 있는 거죠. 일단 보내주면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다. 요 상반기 입찰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입찰 내역서는 모든 사업자분들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5기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13만 6천 원을 쓰고 싶었는데 12만 6천 원을 썼다든가 15만 2천 원을 써야 되는데 직원이 실수로 14만 2천 원을 썼다든가. 우리 직원들이 실수를 하는 건 괜찮을 수 있지만 시공업체에서도 한두 분의 담당 직원분들이 이런 것들을 수십 개 수백 개 만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분들도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서 1태 한강발전소라는 거에 서류를 넣어야 되는데 서류는 강서 3태 한강발전소에 서류가 들어가 있다. 그런 것들이 다 탈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업자분들이 그걸 확인할 수 없다 보니까 시공업체에서 모든 자료를 업로드를 해놓고 사업자분이 최종적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고 제출을 누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5기에 의해서 떨어지지 않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금액을 최종적으로 내가 한번 리뷰를 했는가,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잡고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입찰 평가 점수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탄소 배출에 대해서 구간 점수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세분화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왜 달라진 게 없는지
당연히 다음 입찰에서는 많은 것들이 입찰 내역이나 평가 기준이나 조건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달라지는 것들을 적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상반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등급 모듈이 10점이면 요번에도 제가 평가 점수에 따라서 입찰 금액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상한가 하한가 해서 평가 점수에 따라서 우리가 참여하는 금액에 따라서 점수 몇 점을 받냐, 몇 점을 받았을 적에 어떻게 할 수가 있냐. 그래서 영원을 쓰면 이게 80점이 되는 겁니다. 모듈에 대한 점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85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입찰 가격이 0원이면 내가 85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으면 낮을수록 점수가 높게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에서 16만 상한가 기준으로 16만 593원을 쓰면 85점 중에 0.01점만 받는 겁니다. 이랬을 때 0.01점이 내려가는데 얼마씩 금액이 달라지느냐를 봤더니 상반기랑 동일하게 0.01점의 가치는 19원, 그럼 1점의 가치는 1,900원의 차이가 난다. 그럼 1,900원 곱하기 6이죠? 방금 전에 얼마였습니까? 10점과 4점이니까 6점 차이지 않습니까? 6점 곱하기 1,900원 하면 1등급이 2등급보다 11,400원을 더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2등급이 14만원을 썼을 땐 1등급이 15만 1,400원을 쓸 수 있다는 거죠. 2등급이 13만원을 쓰면 1등급이 14만 1,400원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상반기 때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과연 이걸 그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 점수를 그대로 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점수차에 따른 동정 기준표를 만들어서 평가 내역들을 가지고 우리가 15점일 때 16만원을 썼다. 그럼 10점이면 15만원을 써야 된다.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이 내역대로 평가를 할 수 있냐? 지금 같은 경우는 3등급은 거의 수의계약 물량으로 거의 많이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고 거의 1등급 싸움이다 보니까 2등급, 3등급들은 1등급이 얼마 쓰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선정될 수 있는 금액들이 너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1점당 우리가 평가해야 될 수 있는 금액들이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얼마의 입찰을 참여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가지고 선정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지를 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 하반기는 준공 안 된 설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1등급만 들어오겠죠. 지금 국산 제품들은 거의 모든 회사가 1등급 제품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1등급 제품들이 높은 가격에 선정이 되다 보니까 2, 3등급 제품들의 가격이 내려가지가 않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이 움직이다 보니까 2, 3등급 제품들은 가격이 그대로 있고 1등급 제품들만 가격을 엄청나게 올려주는 역할이 됐죠. 1등급에서 가격을 내릴 필요가 없어요. 선정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높은 11,000원 정도를 더 쓸 수 있다 보니까 그럼 예상 매출액이 그만큼 늘어나다 보니까 1등급에서 낮게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1등급은 높게 쓰니까 사업자가 수익이 많아지니 제조회사에서 물건을 더 비싸게 팔아라. 이런 게 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게다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사업 내역서 평가를 어떻게 객관화할 것이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입찰에 참여를 하면 잔고증명서, 견적서, 그러니까 첨부할 수 있는,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은 모두 다 첨부를 합니다. 그래서 단 0.5점, 1점이라도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금액들을 그 단위적으로 높게 입찰에 참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언제나 말씀드렸다시피 안정적인 선정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 최고가가 있으면 그거보다 조금 낮은 금액으로 선정을 시킬 수 있는 금액들로 참여를 했죠. 저의 기준은 확고합니다. 요번에도 어떤 분께서 너가 맨날 떨어진다 해놓고 왜 이번엔 오른다 했냐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오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평균가에 대한 기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거래 계약은 들어가시는 게 낫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대로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 물량은 늘어나지만 입찰 정책이 달라지고 금액들이 낮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안정적으로 장기거래 계약을 가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저는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제가 이 산업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을 봤을 때 그런 내역들이 필요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무조건 그것만 정답이 아니라 나의 의견이 그렇다라는 것들을 조금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산지 임야 같은 경우는 지금 준공필증이 의무화가 되어 있어서 이게 아마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상반기에 참여를 마무리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개발 진행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 내역들이 다르고, 입찰 가격은 원 단위로 기재하며 참여 용량 소수점 3개짜리까지 표기를 하는 겁니다. 99.750 킬로와트까지 표시를 하고요. 입찰 참여 가격은 원 단위로 기재를 하다 보니까 14만원을 쓰려면 저 같으면 13만 9,900원을 쓰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왜냐하면 14만원에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의외로 14만 1,000원에 쓰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14만 1,000원에 쓸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한 10원 정도만 낮게 쓰시는 건 어때요? 왜냐하면 14만원 다 떨어졌을 때 우리가 10원 낮게 쓴 사람들이 붙을 수 있는 확률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계획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출 파일은 PDF로 제출해야 되고요. 임시 저장 후 제출 전 첨부 파일의 오류 및 유효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건 사업자분들이, 그래서 업로드가 다 업체에서 되어 있는 상태, 아니면 직원들이 전부 다 업로드를 해놓은 상태에서 결정권자께서 맨 끝에 리뷰를 한번 해보고 제출을 하시는 게 좋겠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변해왔냐, RPS 시장의 금액들이, 선정 금액들이 어떻게 달라져 왔냐 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에 한번 튄 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면 고정가격 계약, 경쟁입찰, 공급인증서, 판매 사업자 선정 추진 실적이 있는데, 이때 입찰에 선정된 평균 가격들이 나옵니다. 지금은, 이때는 평균 가격들의 최고 최저가에 대한 갭이 지금만큼 크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탄소 배출권 때문에 너무나 커져서 평균가가 의미가 없어요. 평균가 자체가 엄청 올랐다라고 해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금액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예전 시장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21만 9천원 되던 게 16만 1천원까지 떨어졌습니다. S&P 별도로 REC가 그게 15만 9천원, 13만 6천원, 12만 9천원, 11만 4천원, 무서운 기세로 떨어졌죠. 너무 많게. 그게 7만원, 7만 3천원까지 떨어졌던 겁니다. 7만원에서 7만 3천원으로 간다고 오른다라고 예기착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금액이 11만 4천원에서 너무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당시에 2016년 하반기면 이때까지 S&P가 폭락을 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다른 게 있어요. 이때는 REC 별도 S&P를 받다 보니까 S&P가 폭락을 하면 REC를 낮게 쓸 수가 없었겠죠. S&P랑 REC를 별도로 S&P와 별도로 REC를 입찰을 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시장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장기거래 계약이 선정이 되면 S&P와의 변동과 상관없이 S&P 더하기 REC의 금액을 받는 거다 보니까 S&P 변화가 장기거래 계약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이때 7만 3천원까지 평균가가 떨어졌던 게 2016년 상반기 S&P 폭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8만 6천원 평균가가 나왔고요. 그 다음 2016년 하반기에 11만 3천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 때 말씀을 드렸죠. 최고가 12만원까지 선정이 된 사람이 있다. 12만원에 선정된 가중치 1.5의 발전소는 12만원, 6, 22, 6 더하면 REC만 18만원 정도 받았던 거죠. 이렇게 억세게 운 좋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럼 REC만 18만원을 받았는데 그 1년 전에는 S&P도 REC만 6만원을 받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6, 3, 18. REC만 거의 3배 차이가 났던 거죠. 이런 게 운이 좋아서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수익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면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장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책이 조금 더 꼼꼼하게 꼬매져야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불공평한 피해를 본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막을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입찰 참여 내역서가 점점 하나씩 추가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들어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분명히 명시를 해놨어요. 사업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입찰에 참여해야 되고 모든 결정은 본인이 져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나 사업이 뭐 실수를 해가지고 떨어지건 금액을 오기를 했건 억울하게 탈락된 분들한테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있고 우리는 그걸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뿐이죠.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는 시장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뢰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수의계약을 해서 들어가고 누군가는 중국산 양면 모듈을 3등급을 사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13만원 이상의 선정이 돼. 누군가는 20메가 30메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면서 입찰에 참여해서 우리 1메가짜리가 12만 7천원 8천원에 선정이 됐는데 그거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의 계약이 돼. 그런데 쉬쉬하면서 말을 안 해.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감을 주기가 되게 어렵겠죠. 입찰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다. 다음번 입찰에는 제도들이 바뀔 수도 그래 왔다 보니까 뭐 어차피 입찰 계획이나 내역들, 평가 내역이나 RPS 정책 자체는 계속 바뀌어오는 거고요. 시장 내용이나 흐름에 따라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흐름이 계속 변해가고 있고 우리 전력산업에 들어와 있는 거다 보니까 외부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정치적인 영향도 받고 뭐 국가에 대한 영향도 받고 환경적인 영향도 당연히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걸 정답만 얘기할 수 없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시장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듯이 나의 생각은 어떤데 이런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내용으로 그리고 좋은 댓글을 주시는 분들하고 저도 배울 수 있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저도 성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유 없이 딴지를 건다든가 욕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제가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전혀 없겠죠.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의미 없는 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분들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조금 받아들여서 전진하시는데,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을 드릴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정답을 잘 모르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